자, 이제 뭘 보시냐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내용은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엽적이고 내가 설명을 통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고, 자, 이번 시간은 따라합시다. 대지 면적, 바닥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아주 기본적인 용어적인데 이거는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와요, 뒤에. 예. 그래서 뭐 내용까지는 우리가 좀 앞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가자. 어디 있냐면은요, 395페이지 있습니다. 395페이지에 자, 거기 나오죠. 밑에 뭐가 나옵니까? 대지 면적 나오죠. 페이지. 먼저 대지 면적.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은, 자, 우리 학원 크기만한 대지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반듯하게 있죠. 면적은요, 자, 수평에서 내가 딱 서서 보면은 그냥 네모처럼 생겼네 라고 개락정하는 것이지 정확한 모양은 못 그립니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위에서 위성이 보듯이 위에서 직각으로 내려다 봐야 정확한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수평투역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수평투역 면적. 다 같이 시작. 수평투역 면적. 한 번 더 시작. 수평투역 면적.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대지 면적이 뭐냐? 대지의 수평투역 면적으로 한다. 위에서 아래로 인공위성이 보듯이 직각으로 내려다보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넘기세요.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넘기세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은, 두 번째, 건축 면적은, 요걸 제가 좀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건축 면적은, 뭐, 건축물 이래 있다. 좀 모양이 좀 그렇지만, 이래 있다. 자, 현재 이만큼은 얘는 뭐죠? 대지 면적입니다. 면적이고요. 이건 뭐죠? 따라합시다. 조경. 조경 필수입니다. 적용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면적, 건축 면적은요, 대지와 건축물이 서로 붙어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요거죠, 요거. 여기 건축 면적입니다. 그렇죠? 예.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그래서 건폐율과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건폐율과. 우리가 이제 건폐율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 적으면은 건폐율은 일단 대지 면적분의 분자가 건축 면적입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요거는 국토법 시간도 배울 것이지만 건축법 시간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총 대지 면적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분수에 분수, 그죠? 얘가 분자고 분모잖아, 그죠? 항상 분모 큽니다. 분자가 큰 것은 안 됩니다. 이건 가분수라고 하잖아요, 가분수.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비율입니다. 이것이 공식을요, 지문으로 묻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그죠? 항상 큰 것에 대한 작은 것의 비율,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율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 틀렸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좀 전에 보니까 헷갈리게 내려고 이렇게 낸 것도 있습니다.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OX. 맞잖아요. 맞잖아요. 왜 X요? 3 곱하기 2나
2 곱하기 3이나. 그렇죠? 다시 한번.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맞죠? 건폐율이란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 OX. 맞잖아요. 이렇게 내면 또 헷갈리는 거야. 아주 야비하게 내는 겁니다. 야비하게. 그래서 원칙대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알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 지문들을 많이 접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론적이니까 설명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까지 가면은 할 것이고, 제가 이제 빠르면은 1월부터라도 이제 지금 보통은 한 3월부터 주는데 생각 중입니다. 이제 강의 마치면은 최소한 그날 배운 내용 중에 한 OX 문제 있죠. 한 10대 개를 내가 선정해서 드릴 거예요. 풀어라고. 아시겠죠? 들으면 집에 가서 복습해서 풀어보라고. 그 OX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지문들, 그 중엔 틀린 것도 있고, 물론 내가 맨 밑에 뭐 정답 다 있지만, 풀 때는 보지 말고 풀어야죠. 그죠? 보지 말고. 그러니까 건축 면적은 뭐가 관계 있다? 건폐율과. 만약에 여기다 대지 면적이 100이다. 얼마? 대지 면적이 100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60이다. 그럼 건폐율은 60%죠. 그죠? 예. 100제곱미터에 대한 60이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100이니까 60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면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쉽게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뭐, 한 130분에 막 나오겠지만, 계산복 이어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국토법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 앞으로 할 거지만, 그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건축 면적이다. 그러면, 건축 면적인데, 이 건축 면적은요, 이 벽이라는 것이 두께예요, 두께. 그죠? 두께 있잖아요, 두께. 만약에 벽이 없으면 뭐가 있죠? 기둥이. 왜? 지붕 또는 벽. 지붕 또는 기둥이니까. 그럼 도대체 건축 면적이 벽에 두께가 이래 있는데 안쪽 선까지냐? 아니면 바깥 선까지냐? 그렇잖아요. 만약에 외벽의 안쪽 선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바깥선보다는 건축 면적이 적을 것이고, 바깥선이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준을. 그래서 싸우지 마. 그냥 가운데로 해.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입니다. 외벽이 없으면은 외곽 기둥의 중심선. 그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안쪽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외벽 바깥선도 아니고 안쪽도 아닙니다. 자, 책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 나오잖아요. 건축물의 외벽, 그죠? 외벽 가로 안에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저를 보세요.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기둥이 먼저 나오지만 실질적인 건축물은요, 기둥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벽으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벽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외벽이든 기둥이든 중심선 동그라미 하세요. 중심선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밑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서 다 못 볼지라도 핵심적으로 몇 개만 좀 보자 그 얘기예요. 몇 개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이런 게 있잖아요. 지붕이 예를 들어 이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골 가면은 이래 있고 처마 이래 있죠. 기둥 이렇게 이래 있죠. 그러면 이 처마까지 해야 되냐? 분명히 방금 얘기했죠, 그죠? 외벽의 중심선이죠, 그죠? 처마는 해당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네? 그럼 우리 집 처마는 예쁘게 할래? 참
이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일단은 1m까지만 봐줍니다. 얼마까지? 1m까지만. 일단은 1m. 여기 1m.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가보면은 집집마다 처마의 길이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조금 차이는 큰 차이 없지만 어떤 집은 조금 길어 보이고 좀 작게 보입니다. 왜 그러지? 외벽의 중심선부터 1m예요. 외벽의 두께가 두꺼운 집은 우리 이따만해 두께가 왜? 난방 때문에. 그거는 처마가 좀 짧게 보이고 두께가 짧은 집은 처마가 좀 길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처마가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죠? 긴 거 자꾸 쓰면 안 돼. 난방 안 되고요. 단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다 알아요. 야, 처마가 왜 이렇게 길어? 볼 거 없어. 두께가 짧아.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크게 그리면 요거죠. 요거 1m. 여기 이제 끝에서 1m. 요것도 끝에서 얼마요? 1m까지는 건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포함된다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안쪽 면적이죠. 요게 바로 뭐라요? 이게 바로 건축 면적이다. 근데 이 건축물은 여기 외벽 있죠? 요거요. 중심선부터 외곽 쪽으로 삥 돌려가지고 안쪽 면적이죠. 이런 모양. 층수 관계없이 똑같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잠깐 그 박스 안에 잠깐 몇 개만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처마, 차양 등등 있죠? 뒤에 보시니까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1m. 일단은 1m 이상.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 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투영 면적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1m가 아니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전통사찰 몇 미터까지? 4m 이하까지 좀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4m가 됐던 3m가 됐던 하여튼 4m까지는 하라 그 말이죠. 전통사찰은 우리가 과거 보시면은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여기 뭐 서울도 있지만 한옥마을 가보세요. 집들이 처마가요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길이가 어떤 집은 막 2m, 어떤 집은 막 3m 그래요. 최대 얼마까지? 4m까지는 봐줄게. 이것 때문에 전통사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시 말하면 좀 복용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멋지게 쫙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전통사찰 얼마까지? 4m 이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찰 가보면은 막 끝이 막 쫙 되지 그죠? 예. 그래서 4m까지는 봐주는 겁니다. 저를 봐요. 4m까지 봐주니까 4m까지 지을까요? 아니면은 4m 이하까지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전제 후자. 후자. 사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겁니다. 자, 다 재보니까 4m 안쪽인 거야. 그래 만든 겁니다. 만약에 안 맞으면 다 철거해야 되는데 법은요 항상 규제하지만 하여튼간에 사람의 편의점이 먼저입니다. 그죠? 죄 짓지 마, 벌 받아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만 하면 벌 안 받아. 그게 더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사료 투여 쭉쭉쭉 이거 읽다가 숨 차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축사. 그죠? 축사 몇 미터까지? 그렇죠. 축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2층까지는 안 갈지라도 축사는요, 이렇게 좀 처마가 조금, 이게 좀 길어요. 이건 좀 긴데, 축사가 만약 이렇다. 보통 이제 단층이 되지,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좀 길어, 이렇게.
왜 그럴까요? 햇볕도 막아주고 등등 그죠?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얼마까지? 3m까지. 여러분들 축사도 건축물입니다. 근데 조경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조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축사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좌외곽 쪽에 막 산 밑에 있잖아요. 겨울에는 괜찮아. 여름만 되면 그 구수한 그 냄새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막 3km, 5km 있는데도 막 못 찾아. 냄새가 오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 그 있어야 또 우리가 또 돼지 고기를 먹지. 그러니까 필요는 하는데 얘는 배웠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 동네 오는 거는 반대. 뭐라 그래? 뭔 현상? 따라합시다. 님비 현상. 들어봤어요? 아마 학교론 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쓰레기장 필요하잖아요. 폐기물 시설 필요하다니까요. 장애인시설 필요해요. 근데 하필 왜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앞에 안 돼. 이게 뭐라고요? 님비현상. 근데 반대. 필요해. 너무 좋아. 그 반드시 우리 집 앞에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사랑도 명예도 하는 거잖아. 저 폼 보니까 저거 보통 폼이 아닌데. 이렇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 동네로 와야 돼 라고 외치는 현상은 핀피 현상. 핀피. 영어로 핀피가 생각해상 다음 적을게요. 자, 따라합시다. 핀피 현상. 그러니까 혐오시설은 필요하지만 내 집 앞에는 안 돼. 뭐라고요? 님비 현상. 필요한 것들 반드시 일로 오세요. 핀피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론 시간에 배울 거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우리가 과목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요. 이게. 다 까먹었지, 그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축사는 몇 미터까지? 3m까지 봐주겠다. 그 다음에 한옥 몇 미터까지? 한옥은 2m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전통사철은 4m 이하까지, 축사는 3m 이하까지, 한옥은 2m 이하까지. 그리고 나머지 전부 밑에 보세요. 밑에. 자, 5번. 4번. 보시면 거기 좀 길죠, 그죠? 뭐 충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얼마까지? 2m까지. 전부 다 2m. 한옥도 2m. 그러니까 뭔가 좀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 얼마까지? 2m. 하지만 요거 빼고 나면 전부 얼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5번 그 밖에 건축물이 어찌 보면 얘가 원칙이 원칙. 요거 4개 빼놓고 전부 다 얼마? 1m. 자, 따라합시다. 전통사찰. 몇 글자요? 4글자. 그래서 4m. 따라합시다. 추욱사. 따라해요. 추욱사. 몇 글자요? 2글자잖아. 축사. 따라합시다. 추욱사. 몇 글자? 3글자에 3m. 그 다음에 한옥. 몇 글자? 2글자. 그 다음에 공동. 몇 글자요? 그렇죠. 이렇게 공법은 어거지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닥 면적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그러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말하는 건데, 그 바닥 면적을 전부 합한 것이 연면적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것이, 이건 입체적이지만 제가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령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4층이다 가정합시다. 자, 이 건축물의 뭐 1층, 2층, 3층, 4층 건축물인데 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계산하기 편하게 뭐 1층도 100이고 2층도 100, 3층도 100, 4층도 100이다. 이거는 뭡니까? 1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다? 100이다. 3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다? 100이다. 그런데 여기가 반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102로 102요. 202로 202요. 각각 50씩이다 가져간다면 자 3층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100이다. 3층 100이잖아. 그죠? 그러면 301호의 바닥 면적은 얼마다? 50이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그죠? 여기는 5층이죠.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501호다, 502호다. 5층의 바닥 면적은요 똑같습니다. 외벽에 중심선 있죠? 거기 바닥 면적, 중심선 둘러싸인 면적, 안쪽 면적이고요. 일부는 뭐냐? 여기가 만약 501호다. 501호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전부가 되었던 일부가 되었던 간에. 그러니까 건축 면적과는 다르죠. 그죠? 예. 건축 면적은 무조건 건축물 전체 말하는 것이지만 바닥 면적은 그 301호든 201호든 해당 사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책 잠깐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 층, 1층이건 2층이건 등등 또는 일부로서 101호, 102호 아시겠죠? 그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 똑같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자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벽 줄 거 보세요. 이게 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줄 거 봐요. 이것이 벽이 없다, 기둥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아, 벽이 없고 기둥이 없으면 지붕만 있다? 말이 안 맞잖아. 그죠? 그 뜻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벽이 어디 있죠? 외곽 지역에. 일반적으로. 기둥도 어디 있습니까? 외곽 지역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건축물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외벽이 없고 다른 곳에 있고, 기둥도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 일반적으로 구획되어야 할 자리 없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곽 쪽에 있지 않고 그럼 어디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방금 그렸지만, 그죠? 이렇게 외곽 쪽에 이렇게 벽이 있고, 있는데, 지붕일이 있다. 지붕일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여기 없다. 어디 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있다. 그만 가운데 있다. 자, 어디 가면 있습니까? 몰라? 예,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예? 그 주유소. 알잖아, 주유소인지. 몰라요, 주유소? 주유소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은요, 외곽지가 없고, 어디 있습니까? 기둥이. 이게 기둥일 수도 있고, 또 벽일 수도 있어요, 벽. 넓은 벽, 그죠? 넓은 기둥. 하여튼 벽이든 기둥이든 일반적으로 구획되어야 할, 있어야 할 자리 없고 엉뚱한 곳에 있다 그 말이죠. 이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위에서 본다면 분명히 위에서 보면 이게 네모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가로 10, 세로 10 이렇게 가져가자고요. 뭐 10m까지 안 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이게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0이라면 원칙상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횡하기 때문에 100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좀 건축주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다 그 얘기죠.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보세요.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부터 얼마?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러니까 1m까지는 빼준다 그 말이에요. 1m까지는 예를 들어 여기 1m 있죠 이거 빼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각각 10m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일까요? 냈다면 얼마일까요? 띵! 틀렸어. 그래 쉬울 줄 알았어 이게. 얼마? 틀렸어요. 에? 얼마? 64. 좀 천천히 맞추지. 64. 그런데 64라고 해도 물어봅니다. 왜 64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1m 슈트잖아요. 1m, 8. 얼마요? 64란 얘기죠. 보세요. 100에서 1m만 후퇴했는데 거의, 그죠? 30% 이상이, 거의 40% 가까이가 빠지잖아요, 벌써 이게. 그러니까 1m 후퇴해도 굉장히 많은 양을, 면적을 지금 줄여주는 겁니다. 1m만 했는데 불구하고. 14m. 요게 바로 이제 방금 했던 1번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오늘 2번까지 할게요, 2번.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주택의 발코니. 여러분들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를 어떻게 불렀죠? 그동안에? 베란다. 베란다는 말 얘기가 안 나와요. 뭐라 부른다고요? 발코니.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노대 등인데 그냥 발코니 아시겠죠? 하세요. 하도 용어가 많아 그래요.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 밑에 에서 노대 마지막 줄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그러니까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얼마?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령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있다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거실이 있어. 거실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래 있습니다. 여기 거실이 이제 방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발코니야. 발코니니까 요것도 이제 외벽의 중심선부터니까 이렇게. 그러면 자, 요것이 가장 긴 외벽이 뭐냐? 영어로 길이 L 그러고요. 여기 외벽에 여기 중심선부터입니다. 얼마까지? 1.5m까지. 요것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때 얘를 뭐라 부른다? 발코니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발코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1.8 같다. 그러면 0.3m만큼은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딱 맞게 하고 거실 면적을 넓게 하겠죠. 일부러 만약에 발코니 면적 넓히면 그만큼 거실 면적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1.5m. 그러니까 아파트 가보면 발코니가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이게. 많이 안 큽니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게 짓는 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룸 하면 작아. 왜? 작게 져야 건축 비용가 적게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원룸은 솔직히 이거 반밖에 안 된 것도 많아요. 뭡니까? 세탁기 들어갈 정도만 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대 얼마까지요? 1.5m까지. 그래서 요 면적은 바닥 면적의 총 바닥 면적, 여기 이게 바닥 면적이라면 바닥 면적의 발코니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산정하지 않을 때에는 뭐라 부른다고요? 발코니라고 부른다. 그럼 베란다는 뭐냐? 베란다. 이건 단독주택이 있어요. 이게 가령 이렇게 주택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주택이 있어. 이게 이제 2층 건물이야. 2층 건물. 이럴 때 요거 저 뒤편에 이제 계단, 그죠? 안 보이죠, 그죠? 뒤에 있는 겁니다. 계단. 이럴 때
이게 1층의 바닥 면적이 100이고요. 2층의 바닥 면적이 100입니다. 이것도. 이럴 때 요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정한다, 안 한다? 한다. 요때 얘를 부릅니다. 얘가 베란다예요. 베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택 문화가 공동이 먼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단독이 먼저였잖아. 그러니까 가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베란다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게 입에 배가지고 그래 부르는 거야, 이게. 왜? 옛날부터 무조건 왜? 단독주택 문화였으니까 계속 베란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베란다인지 알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단독주택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베란다가 맞습니다. 왜냐면 단독과 공동의 면적 산정 방법이 달라요. 아시겠죠? 나중에 또 주택법 시간 가잖아요. 주거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이 단독과 공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는 발코니라 부르고요. 이럴 때 단독은 뭐라 부른다고요? 베란다라 부른다. 용어만 이해만 좀 하셔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또 차차 보도록 할게요. 자, 넘깁니다. 연면적 나오죠? 연면적. 자, 잠깐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면적이 뭐냐 보세요. 연면적. 아까 설명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요 이론적으로나 아니면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건축물 각층 4층이면 4층 다 5층이면 5층 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더하면 뭐라고요? 이게 연면적이야. 연면적이야. 그러면 저를 보세요. 만약에 조금 했듯이 요 건축물에 이 건축물에 현재 4층 건축물입니다. 1, 2, 3, 4층인데 각 층에 지금 바닥 면적이 100이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층은 얼마냐? 100이다. 3층은 얼마냐? 100이다.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는 얼마냐? 얼마요? 400이다. 이것이 곧 뭐라고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전부 다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보세요. 옆에 헷갈려요. 요것 때문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계산 시에는요 다음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면적은 뺍니다.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4번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저를 볼까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4개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이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요 1번하고 2번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왜? 초고층 건축물 50층 어떻게 그려서 나오냐고 시험에.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계산 문제는요 1번과 2번 정도만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방금처럼 그냥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론적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자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죠.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게 이제 건폐율이라면 자 여기서 써볼게요. 두 번째 용적률은 뭐냐? 이는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인데 자 얘는 뭔가 건축 면적 얘는 뭐라고요? 건축 연면적인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안 씁니다. 그냥 연면적 있어요. 혹시나 다른 책에 건축자가 붙어 있다면 그거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연면적 곱하기 얼마야? 106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연면적은 전부 다 바닥 면적을 합하면 되는데 용적률 계산 시에는 왜 지하층은 빼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 위를 왜 빼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용적의 적자가
한문으로 그겁니다. 쌓을 적자. 쌓는다. 위로 1층, 2층, 3층 요겁니다. 쌓을 적자. 이렇게 쌓는다. 여러분들 요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적폐청산 적. 그 적폐 적자가 상대방의 어떤 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쌓을 적자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폐단을 좀 어떻게 하자.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적폐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가 요거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쌓을 적자. 자, 그러면 네, 물어볼게요. 자, 뭐 맨날 물어본대, 그죠? 요거는 지하 1층에 지상 1, 2, 3, 자, 4층입니다. 있는데, 자, 각 바닥 면적이 지하도 100, 1층도 100, 2층도 100, 3층도 100, 4층도 100이다 가정합시다. 자,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요? 400. 예? 400. 왜 400이요? 아, 누가 빼라 그랬어요? 그 연면적이 뭔가 읽어봐요. 연면적이 뭐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지하층 바닥은 뭔데? 응? 지하층 바닥은 뭐냐고? 내가 지금 뭘 물어봤습니까? 연면적이 얼마나 물었잖아요. 그럼 지하층 바닥은 바닥이 아니에요? 왜 딱딱하고 떠요, 그냥 이렇게? 얼마예요? 방금처럼요, 이렇게 틀린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맞추기도 되겠지만, 분명히 얘는요, 연면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지하층 바닥도 바닥이에요, 바닥. 얼마예요? 500. 이게 제곱미터라면 500입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이것이 용적률을 구하라 했을 때에, 여기 연면적에는 만약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때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때는 40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지하층을 넣으면 안 돼요. 심지어 1층이 만약에 필로티로 된 주차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야? 써있잖아 500이라고. 써있잖아 500.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여기 분자에 얼마 넣어야 돼요? 그때는 뭐냐면 이때는 300을 넣어야 돼요. 자,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은 지하층을 왜 빼냐? 이게 적자가 뭐라고요? 쌓으잖아. 지하층은 쌓는 것이 아니라 후벼 파는 거잖아. 빼는 거예요. 왜? 저기 뭐예요? 지표부터 쌓는 거잖아요. 지하는 쌓는 거요? 파는 거잖아, 파는 거. 파는 거니까 용적률의 적자와 안 맞아요. 그리고 쌓을 때 그 입주자를 위한, 세입자를 위한 좋은 쪽으로 하는 것들을 일부러 빼주는 거예요. 주차장. 내가 돈 벌려고 작정하면 주차장 안 하지. 그죠? 예. 주차장을 함부로 인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방을 몇 칸 할 걸 못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빼줄게. 빼줄 테니까 주차장 만들어 놔. 그래서 빼주는 겁니다. 왜? 합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건축물의 크기니까 세금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초고층 건축이라면은 50층 이상입니다. 중초고층 그 밑에요. 불이야! 피는 안 좋은 구역을 딱 해놓으면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평상시에는 사용해 못해. 못해요, 그냥 멀쩡하게 그냥 돈도 못 받아. 대신에 내가 빼줄게. 아시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찬가지예요. 대피 공간. 그러니까 피는 안전 구역이든 대피 공간은 어떨 때 나온 겁니까? 화재시. 그죠? 화재시 미리 대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좋은 거니까 대신 내가 빼줄게. 세금이라도 내가 좀 줄여줄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지하층 뺍니다.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 뺍니다. 초고층 등등의 피난 안전구역 뺍니다. 그 외에 대피공간 뺀다 얘기해요. 하지만 계산 문제 풀 때에는 뭐라고요? 방금처럼 만약에요 3번처럼 내려면 이걸 50층 그려야 돼요. 50층을
언제 그걸 더하겠냐고. 더하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지하층과 주차장 정도만 딱 언급해주고 풀라 나옵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내가 문제 한번 낼 거예요. 여기다가 풀어보라고 내가. 아시겠죠?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과 그냥 연면적 하고요. 용적률 계산시 할 때에 넣는 용적률의 면적은 우리가 구분을 반드시 시켜줘라. 그러니까 시험에는 얘를 물어볼까요? 얘를 물어볼까요? 얘를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다가 500을 집어넣나 300을 집어넣나 두고 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보면은 연면적이 뭐라고요?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 합계인데 다만 용적률 산정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음의 면적은 연면적에 넣지 말고 빼줘라가 4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